안녕하세요, 가치양입니다. 7월 6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말 좋지 않았었죠? 7월 첫날에만 시장 흐름이 좋았었고 지금 3일 연속으로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3일 중에서 오늘이 가장 좋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코스피는 무려 0.9% 가까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었고 2.3%의 급락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눈에 띄는 것은 플랫폼 기업의 강세 흐름이 나왔었고 오늘처럼 하락장에서 강한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까지 이 두 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모두 1~2% 생각보다 큰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한 종목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특히 시장이 좋지 않았었고 이어서 추가적으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어제 한 차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외국인 오늘은 1,600억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그래도 급락이 나올 만큼의 많은 매도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기관 쪽에서 3일 연속으로 많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락의 주된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 쪽에서 무려 3천억이 넘는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을 모두 주도했던 것이 기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조금은 좋지 않은 쪽으로 주도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도 외국인의 700억이 넘는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여전히 많은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기관의 순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외국인이 모처럼 3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오늘 플랫폼 기업들의 흐름이 좋았었는데 네이버를 보면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규모도 생각보다 조금은 컸던 것 같아요. 연기금이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아울러서 현대차. 자, 현대차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 반대로 기관은 나가는 형태였죠. 하지만 현대차는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골고루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성우하이텍, 기아, 카카오, 네이버.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하고 자동차, 플랫폼 기업들 이렇게 각각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을 보면 기관은 네이버, 대한항공, 카카오, 두산마켓, LX세미콘 이런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전날 미국 증시는 소폭의 약세 흐름으로 마감되었지만 그렇다고 국내 시장처럼 또 크게 밀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0.2%가 나왔고 S&P도 동일하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0.4%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면 자, 그런데 반도체 지수가 2%가 넘는 급락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반도체 지수를 제외해도 미국의 3대 지수의 흐름이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비한다면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이 조금은 아쉽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반도체 지수의 흐름을 보면 오늘은 조금은 의미 있는 변화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고 현재 위치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며칠 동안 더 떨어지게 된다면 단기적인 약세 흐름이 또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볼 때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조금은 주의를 해볼 수 있는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 니케이를 보면 자, 니케이 지수도 두 번의 쌍봉을 형성하고 오늘 1.7%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1.7%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대만 지수는 반등장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고 상해 지수도 0.5%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흐름이 좋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도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볼 때 다시 조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지수 최근에 강한 상승이 나왔고 그 고점 부근에서 헤드앤숄더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이런 패턴이 나왔고 또 국내 산업처럼 기술주가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는 대만 시장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직전 저점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정시의 흐름을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의미 있는 지수 가격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필히 한번 기준을 세워보시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직전 고점 부근, 이 고점을 과연 돌파하는지, 돌파하지 못한다면 중국 증시처럼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반도체 지수처럼 헤드앤숄더 패턴, 그리고 직전 저점을 이탈하는지, 이런 패턴들 한번 신경 써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도 현재 코스피 RSI 지표를 보면 지금의 흐름이 지난 6월 초처럼 부담스러운 위치에서 나오는 흐름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RSI 지표를 보더라도 월 초에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한 차례 또 끌어올렸었는데 다시 그 직전까지 회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치를 봤을 때는 45포인트, 위치상으로는 크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코스닥은, 자, 오늘은 코스닥이 2% 이상의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50 근처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물론 충분히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위치, 지금이 다소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는 아닌 만큼 차분하게 시장 흐름을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몇 가지 기사들을 말씀드려보면 지난달 FMC 의사록이 오늘 공개가 되었었는데 그 의사록을 한번 잘 살펴보니까 다시 7월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연준에서 이런 의사를 내비쳤다고 해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믿진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의사록 공개를 통해서 7월 금리 인상 확률이 90%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때문에 이번 7월에는 금리 인상이 한 차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을 말씀드려보겠고, 하지만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리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한다고 해도 지금은 금리 인상 끝 무렵인 만큼 이러한 재료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그렇게 길진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조금은 주목할 점이 있다면 사우디에서 지속적으로 원유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감산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 감산을 또 검토하고 있고, 알려진 것은 올해 연말까지 하겠다고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감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유가를 보여드렸듯이 국제 유가의 가격이 오히려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면 감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는 것은 올해 연말까지는 아니더라도 24년에는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우디가 계속 추가 감산을 하고 있고, 그런 기조 속에서 경기가 조금은 확장 국면에 접해들고 그로 인해 원유의 수요가 다시 뛰게 된다면 에너지 가격이 크게 뛸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감산을 하지 않았었더라면 혹시나 수요가 증가했다고 해도 물론 기름값은 올랐겠죠. 하지만 크게 뛰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감산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유가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면 오르는 폭은 생각보다 또 커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24년의 금리 인하는 또 상당 부분 뒤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지금 오늘 나왔던 7월 금리 인상 기조에 맞춰서 세계 증시의 탄력이 조금은 둔화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도 이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래도 최근에 보면 자동차 관련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미국에서 GM뿐만 아니라 도요타까지 미국에서 판매량이 껑충 뛰었다는 하나의 의미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도 보면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진산업이라든지 성우하이텍, 그리고 화신, 서현이와 이런 종목들은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추세를 보면 계속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하고 기아의 흐름도 상당히 양호하잖아요. 하지만 과거부터 그랬지만 이 두 종목의 움직임이 무거워도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자주 들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무겁게 움직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2, 3년 동안의 기간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과거 10년 동안의 흐름을 보더라도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무겁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추세를 보면 굉장히 양호하죠.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는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자동차 부품주들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은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조금 전 GM이라든지 도요타,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대표적으로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죠. 그리고 성우하이텍뿐만 아니라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서현이와도 마찬가지고요. 또 아진산업,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또 화신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종공업까지, 이 종목도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모든 종목이 올해 들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또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큰 판매량 증가까지, 이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처럼 조금은 시장에 빠지는 상황에서 어떤 업종들이 상승했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약세장에서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7월 첫날처럼 강세 흐름이 나온다면 그럴 때는 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라 해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시장도 좋지 않았었고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